안녕하세요. 교보생명 돈을 굴리는 퇴직연금 마경환입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퇴직연금 자산을 채권으로 왜 해야 되고 어떤 채권 ETF가 현재 시점에 좀 적합할지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을 좀 드리고자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산이 아마도 예금, 주식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예금에서 주식을 넘어갈 때 그 가운데 지점이 채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달리 얘기하면 채권은 예금처럼 안전한 속성도 가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처럼 상황에 따라서 올바르게 투자를 하면 예금보다 추가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칠게 표현하면은 채권은 예금 플러스 투자 상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보생명 퇴직연금 시청하시는 분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최근에 채권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왜 최근에 채권 투자가 이렇게 좀 많이 각광 내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높은 이자 수익 레벨이라서 그런 거고, 두 번째로 가격 차이, 가격의 앞으로 상승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현재 채권을 이렇게 관심들이 많은 거예요. 채권은 투자할 때 시점이 금리가 높을수록 그만큼 매력적이란 얘기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 기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채권은 금리가 높게 유지되어 있다가 금리가 내리게 되면 채권 가격이 쭉 올라가요.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금리를 수년간 올렸다가 금리가 동결되어 있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중금리도 내려가게 되거든요.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국채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금에서 채권 투자 반드시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채권이 주는 매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채권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채권 투자 수익은 첫 번째는 이자 수익. 이자라는 거는 시간 가치예요. 예, 채권의 이자가 연 5%라고 하면은 1년 동안 보유하면은 채권 ETF나 개별 채권 모두 다 한 5% 정도 이자가 쌓여 들어오게 되고, 만약에 이거를 2년 정도 보유한다고 하면은 그게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연 10% 정도의 이자를 여러분이 향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측면은 어떤 거냐면은 가격이죠, 가격. 만약에 채권 ETF를 여러분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들여다봐야 될 거는 이 ETF가 연 몇 프로 정도 이자가 나오는 채권인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이후에 만약에 금리가 오르면은 가격적 측면에서 약간은 기대 수익보다 낮추셔야 될 거고요. 또는 약간 손해볼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처럼 시중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된다? 가격이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슬라이드를 하나 가지고도 와우, 지금 시점에 채권 해야겠네 라는 결론이 딱 도달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주식과 달리 채권 가격이라는 메커니즘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알고 보면. 주식은 되게 쉽지 않아요. 코스피가 올랐네, 나스닥이 올랐네 하면 내 투자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채권은 여러분이 금리를 보셔야 돼요. 금리의 방향과 반대 방향. 만약에 내가 투자한 이후에 금리가 오르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내가 한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된다? 하락하는 거고, 반면 내가 투자한 이후에 시중금리가 쭉 내려요.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처럼 금리와 채권 가격은 이렇게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채권 가격 하나도 안 오르습니다. 금리와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리즈 금리 내려주세요 하면은 여러분 대박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떨 것 같다? 이제 금리가 높은 데에서 앞으로 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앞으로 채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채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자도 있어요. 채권이 이런 캐릭터를 보면은 채권이 되게 매력적이라는 걸 느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요즘에 워낙에 주식이 대세잖아요. 자, 그러면 투자 자산으로서 주식 대비 채권은 어떠한 엣지, 어드밴티지가 있을까? 물론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제가 시간상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식보다 변동성이 낮다. 주식 같은 경우는 뭐 표현이 그런데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을 많이 치잖아요. 천당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한 이후에 마음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이자 수익과 가격이 스테이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재무 계획하기가 좀 용이하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1년 뒤에 예상 금액이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미래 재무 계획을 할 때 조금 애로가 있는데, 반면 채권은 예금은 아니지만은 일정하게 1년에 2년 뒤에 내가 필요한 시점에 견적이 서는 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은 채권은 경제가 나빠져도 아니죠. 경제가 나빠질수록 국채는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은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경기 부양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금리를 내리잖아요.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오른다. 경제가 나빠지면은 금리를 내리게 되고,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경제 나쁠 때 국채 가격이 올라가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제가 한번 포트폴리오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는 저는 크게 한 세 가지라 봅니다. 첫 번째, 사업체 내지 직장인이기 때문에 셀러리맨이 들어온 인컴, 이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요즘 좀 약간 여유 있는 분들이 다 부동산 하잖아요. 집을 사는 게 첫 번째 미션이니까 부동산하고, 세 번째 요즘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주식,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상당수 많은 분들의 어떤 재테크의 포트폴리오라고 보여져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포트폴리오는 언제 더 좋아지고 성과가 더 잘 나오죠? 경제가 좋아질 때, 경제가 나빠질 때. 경제가 좋아져야 다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경제는 항상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업 앤 다운입니다. 그러면 불행히도 우리 대다수 사람들의 포트폴리오가 원사이드 포트폴리오입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 연금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테디하게 지켜야 될 자산이기 때문에 경제가 다운될 때도 뭔가 메이크업 되는 자산이 필요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채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마 채권을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채권은요, 연금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재테크 포트폴리오에 한번 해볼까? 라는 옵션이 아니라 영어로 mandatory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must have 아이템입니다. 지금 수년간 계속 긴축을 해왔잖아요. 긴축이라는 거는 경제의 목을 재는 거거든, 이론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특히나 하방 리스크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하방 리스크 대처는 뭘 해야 된다? 채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권 투자는 언제 적합할 건가? 지난 수년간에 한국은행이나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했고, 그렇게 돼서 국채 시장 금리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현재 동결되어 있잖아요. 아마도 금년 하반기 안에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중 금리를 내려가게 되잖아요. 이거는 마치 산이잖아요. 즉 지금 정상 부근 어린 시점일 거예요. 채권은 언제 투자하면 좋냐면 이렇게 금리가 정상 부근에 있을 때 투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15년, 20년 만에 가장 금리 높은 레벨이고, 앞으로 금리 인하가 기대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해야 된다? Right now! 지금 하시면 좋아요. 금년 하반기에 채권 투자하면은 그렇게 실패하지 않는 좋은 투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약간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과연 국채 금리가 내렸을까? 국채 금리가 내렸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아까 여기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거는 뭐냐면 채권의 총수익은 이자와 가격인데, 이자는 제가 논외로 하고 오로지 가격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가격이 정말 금리 인하 카드가 정말 좋은 것인가를 우리가 과거 역사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기 차트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입니다. 요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금리 인하 이전이고 여긴 금리 인하 이후입니다. 그래서 수치로 보세요. 다 마이너스죠? 이 마이너스는 금리가 내렸다는 거고요. 맞쌤, 근데 오히려 금리가 올랐네요? 그럼 채권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전에 올랐던, 이렇게 이전에 올랐던 거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가죠. 즉 금리가 쭉 내려간 게 일반적인 관례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를 한 거는 채권 가격이 좀 올랐겠구나. 그런데 지금 그 어라운드에 우리가 가고 있다. 그래서 채권입니다. 근데 뭘 투자해야 될지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어떤 채권 ETF 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얘기인데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한번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투자라는 건 항상 우리가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존재를 하죠. 제가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어서 오히려 금리 인하가 안 돼요. 인상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100%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항상 우리가 대원칙이 뭐냐면은 몰빵하지 마라. 잘 분산해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채권 일단은 금리 인하 기회는 먼저 하나 좀 팁을 드리면 여러분 회사 차지 마세요. 일단 국채 위주로 투자하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물론 금리 인하가 되면 장기채가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요. 단기채보다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예상대로 안 내려갈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바벨로 투자해요. 바벨 뭐예요? R형. 그죠? 여기 보면 단기 채권, 장기 채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좀 투자를 하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러면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의 장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단기 채권은 이자와 안정성, 장기 채권, 현재 매크로가 금리가 빠지는 거니까 한번 제대로 수익처럼 내가 수익 내보겠다는 건 장기 채권이고. 그래서 결론은 이 두 가지 다 여러분 좀 같이 바구니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을 좀 같이 담고, 근데 사람의 성향이 다르잖아요. 나는 젊고 난 거시경제 잘 이룰 수 있으니까 좀 공격적으로 하면은 장기채 바구니에 좀 비중을 좀 더 싣고, 난 나이도 있고, 나 경제 잘 모르고서 위험한 거 좀 싫은데? 라고 하면 단기채 비중을 많이 실으려는 그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채와 장기채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ETF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내 단기채를 보면은 코덱스 단기채권, KB스타 단기국공채, 타이거 단기채권 사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게 단기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듀레이션이 1년 미만이잖아요. 듀레이션이 1년 미만이라는 거는 굉장히 단기고 그리고 변동성도 낮은 겁니다. 어쨌건 간에 중요한 건 이 듀레이션이 짧다 보니까 요 밑에 변동성이 있어요. 보면 변동성이 0.19, 0.14, 0.11 거의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수익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 단기채권 하고 싶으면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거 좀 밋밋한데? 장기채권은 아닌데 그래서 한 중간 정도는 하고 싶다라고 또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내 채권 중에서 이렇게 코덱스 종합채권, 그리고 KB스타 중기우량채, 그리고 타이거 3년인데 중기는 대충 한 2, 3년에서 한 5년 정도 되는구나. 변동성 한번 비교해 볼게요. 좀 전에 제가 단기채권 변동성 얼마였죠? 0.1에서 0.3이었잖아요. 자, 보세요. 변동성 커지죠? 숫자 1이 넘죠? 4, 1%, 2% 이 정도 합니다. 여기가 중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도 채권 안에도 적용됩니다. 물론 주식보다는 안전한데 상대적으로 내가 공격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자 하면은 좀 듀레이션이 긴 채권, 쉬운 말로 좀 만기가 긴 채권을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그 결과로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나 된다면서요. 한번 가격 한번 제대로 한번 수익 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됩니다. 코덱스 30년짜리, KB스타 30년, 타이거 30년인데 여러분 사실 이거 주식 못지않게 크게 움직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볼게요. 코덱스 30년은 듀레이션 18이고 KB스타 국고채 32년스는 23, 그 타이거 국고채 30년 스트립 액티브는 28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만약에 듀레이션이 20년이라고 하잖아요. 시중금리가 1% 움직이면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도 절대 수익 20%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뜻입니다. 금리 1% 떨어지면 가격 무려 20% 올라요. 반면 금리가 예상과 달리 1% 뜨면 20% 깨집니다. 물론 채권 가격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YTM 이게 이자거든요. 이자 수익도 있는데 이자 수익을 압도할 만큼 가격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좀 많이 고생하십니다. 근데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 하면 이게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금리 내린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 채권, 미국 국채, 장기채 투자한다는데 교보생명 퇴직연금에도 이게 준비되어 있냐?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퇴직연금에서 여기 보시면은
에이스 30년 액티브 그리고 타이거 30년 스트립인데 참고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건 여기 H자가 붙어 H가 뭐가 붙어 있냐면은 자 최근에 환율이 많이 약세로 가 있잖아요. 우리 미국 투자할 때 걱정하는 게 뭐냐면 혹여나 지금 1,400원 근처 갔던 게 1,300원, 1,200원 이렇게 되면 내가 미국 투자했다가 환차손을 입잖아요. 수익 좀 났는데 환에서 다 갉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투자하면은 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미국 장기 채권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투자하면 되실 것 같고요. 밑에 한번 보실래요? 변동성 보십시오. 20%예요. 느껴지죠? 근데 이 듀레이션 하나는 17년, 하나는 28년. 자, 그러면 에이스 30년과 타이거 액티브 30년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장기채는 장기채인데 조금은 내가 너무 공주랑 부담스러워는 17년짜리 에이스 30년 액티브를 하시면 되고요. 인생 뭐 있어? 한번 주식처럼 제대로 한번 내가 금리 내려가는 거에 배 타고 싶어, 투자하고 싶어 하면은 타이거 미국 30년 스트립 액티브입니다. 왜냐하면 27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듀레이션 17과 27은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은 1% 내려가면 하나는 17% 올라가고 하나는 거의 한 27% 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전제가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야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혹여나 반대로 위로 튀면은 굉장히 좀 손실을 많이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장기 채권은 예리한 칼입니다. 칼을 잘 쓰면은요 정말 주식 못지않게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설프게 잡으면은 안전한 채권 여러분 손 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채권은 정말 잘 하시는 분이 많이 투자해야 되고 단기채와 장기채를 잘 컨비네이션 여러분 성향에 따라서 좀 보수일 것 같으면 단기채 ETF 좀 가시고 난 그래도 경제 좀 읽을 줄 알고라고 하면은 좀 장기채 비중 늘리면은 우리가 교보퇴직연금의 채권 ETF로 이 하나로서 예금과 주식을 투자한 동시에 효과를 채권으로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권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연금 상품 가입 전 상품 설명서, 약관을 확인하세요.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투자 정보 등 대외 제공에 관한 당사의 전자통신 수단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